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을 걷는 것 같을 때 인생은 조용히 당신을 단련시키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텅 빈 버스 정류장에서 지친 얼굴로 먼 길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누군가는 똑같이 지쳐 있었으니까요. 오늘 전해드릴 10가지 우화는 그런 순간 조용히 마음에 스며드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다시 꺼내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첫 번째 우화, 늙은 나무와 어린 새싹. 깊은 산속 골짜기에 천년을 살아온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많은 계절을 견뎌왔고 폭풍과 가뭄, 혹독한 겨울을 모두 이겨낸 산의 터줏대감이었죠. 굵은 줄기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고 넓게 뻗은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당당히 뻗어 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 그 거대한 뿌리 근처 작은 틈새에서 연한 초록빛 새싹 하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새싹은 처음 보는 세상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곧 자신의 머리 위로 들이운 거대한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싹은 고개를 들어 참나무를 올려다보았어요. 너무나 크고 웅장해서 꼭대기가 어디인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싹의 마음에 깊은 절망이 밀려왔어요. 아, 저 큰 나무를 보세요. 저는 언제쯤 저렇게 클 수 있을까요? 저 웅장한 모습, 저 든든한 줄기, 저 넓은 가지들. 저는 너무 작고 초라해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기만 하고 조그마한 빗방울에도 휘청거리는 제가 언젠가 정말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새싹의 한숨 소리를 들은 늙은 참나무가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친구야, 그렇게 한숨 짓지 마라. 나도 한때는 너와 똑같이 작은 새싹이었단다. 1000년 전 나 역시 이 자리에서 작은 씨앗으로 시작했어. 그때의 나도 주변의 큰 나무들을 보며 너와 똑같은 생각을 했지. 정말이세요? 그럼 어떻게 그런 마음을 이겨내셨나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큰 나무들 그늘에 가려 햇빛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비가 오면 떨어지는 물방울에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라면서 깨달은 게 있단다. 새싹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지금 이 순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다른 나무와 비교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매일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내리고 줄기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집중했단다. 그런데 어른님은 이미 이렇게 크시잖아요. 지금은 더 이상 자라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요? 늙은 나무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큰 오해란다. 나는 지금도 매일매일 자란다. 다만 예전처럼 눈에 보이는 성장이 아닐 뿐이야. 어떻게요? 뿌리는 더 깊고 넓게 뻗어나가고 있어. 그래서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되지. 줄기는 더욱 단단해져서 어떤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늙은 나무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가지 위에는 수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고, 그늘 아래에는 여러 동물들이 쉬고 있었으며, 줄기 곁에는 새싹처럼 작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지혜는 더 넓어지고 다른 생명들을 품고 보살피는 힘은 더욱 커지고 있단다. 어린 시절의 성장이 몸집을 키우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성장은 마음과 정신을 키우는 거야. 새싹이 감동받은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언젠가, 그래, 너도 분명 언젠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과 안식처가 되는 큰 나무가 될 거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너도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거란다. 너의 어린 잎사귀는 다른 어떤 것도 낼 수 없는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이 숲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 이 우화가 주는 위로,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의 성장이 키와 근육이었다면 지금의 성장은 지혜와 포용력입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도 분명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성장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자신을 위한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성장이니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마음, 실수를 용서하는 너그러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화 강물과 바위의 대화. 한 산골짜기를 흐르던 젊고 급한 성격의 강물이 있었습니다. 이 강물은 항상 서둘러서 바다로 가고 싶어 했어요. 매일 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앞길이 막혔습니다.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 하나가 강의 한복판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죠. 강물은 처음엔 바위를 밀어내려고 있는 힘을 다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온종일 노력해봤지만 바위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강물만 지쳐버렸습니다. 화가 난 강물이 바위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길이 막혔어요. 나는 바다로 가야 하는데 왜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빨리 비켜주세요. 바위가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젊은 강물이여, 나는 수백 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었소. 그동안 수많은 강물들이 나를 만났고 모두 너처럼 처음엔 나를 원망했지만 결국 모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바다로 가고 싶거든요. 서두르지 마시오. 인생에는 돌아가는 길이 때로는 더 아름다운 법이니까 나를 피해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 더 늦어지잖아요. 바위가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빠르다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랍니다. 나를 만난 강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한 강물들은 모두 천천히 여러 길을 돌아간 강물들이었어요. 그들은 나를 돌아가면서 숨겨진 계곡의 아름다운 꽃들을 발견했고 목마른 동물들에게 물을 주었으며 농부들의 농작물을 적시며 감사 인사를 들었답니다. 강물은 처음엔 불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바위의 말을 듣고 보니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위를 우회해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니 깊고 조용한 숲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야생화들이 만발해 있었고 강물이 흘러가자 꽃들이 향기로 인사를 건넸어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니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빨래를 하고 계셨는데 강물이 깨끗하고 시원하게 흘러주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위를 한 바퀴 돌아 다시 합쳐진 강물은 전보다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여러 길을 거치면서 더 많은 물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들로 가득 찼거든요. 바위를 지나가며 강물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바위님. 처음엔 당신을 원망했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위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인생의 장애물들은 우리를 멈춰 세우려는 게 아니라 더 큰 성장과 더 풍부한 경험을 주려고 있는 거랍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바다로 향하는 강물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와 지혜를 품은 강물이 되었어요. 이 우화가 주는 위로, 인생의 장애물은 우리를 멈춰 세우려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지금 막힌 길 때문에 답답하시다면 잠시 멈춰서서 다른 방향을 살펴보세요.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우화 등대지기와 폭풍. 망망대해 한가운데 외딴 섬에는 키 큰 등대 하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등대를 30년간 혼자 지켜온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이 섬에서 살았고 매일 밤 등대에 불을 밝혀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초가을 밤 기상청에서 예보한 대로 유난히 거센 태풍이 섬을 향해 몰려왔어요. 바람은 점점 세어졌고 파도는 등대를 덮칠 듯 높이 솟구쳤습니다. 평소에도 무서운 바다였지만 이날 밤의 바다는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그때 마침 태풍을 피해 항구로 돌아가던 젊은 어부 한 명이 파도에 떠밀려 등대 섬으로 왔습니다. 간신히 무태 올라온 어부는 온몸이 바닷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어요.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어부를 따뜻한 등대 안으로 데려가 담요를 덮어주고 뜨거운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태풍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등대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젊은 어부가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무시무시한 폭풍을 30년이나 혼자서 어떻게 견뎌오신 건가요? 저라면 진작 이 섬을 떠났을 텐데. 할아버지가 등대 꼭대기로 올라가며 답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나도 정말 무서웠지. 특히 이런 큰 태풍이 올 때면 이번엔 정말 죽는구나 싶었어.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깨달았단다. 무엇을 깨달으셨는데요? 할아버지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등대 불을 밝히며 말했습니다. 폭풍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 저 바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 불빛을 보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거든. 그때 바깥에서 배의 뱃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등대 불빛을 보고 안전한 항로를 찾은 배가 있었던 것이죠. 저것 봐라. 내가 여기서 이 불을 켜지 않았다면 저 배는 암초에 부딪혀 큰 사고가 날 뻔했을 거야. 어부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에게 이 폭풍은 시련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지. 평온한 날에는 누구나 길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이런 폭풍우 치는 밤에야말로 등대의 진짜 가치가 빛나는 거란다. 폭풍은 사흘 밤낮을 계속됐지만 등대는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계속 등대를 지켰어요.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후 무사히 항구로 돌아온 여러 배들의 선장들이 등대로 찾아와 할아버지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선장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또 다른 선장도 말했습니다. 어젯밤 가장 어두웠을 때 할아버지의 등대 불빛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걸요. 이 우화가 주는 위로, 힘든 시간을 견디는 이유는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견뎌내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의 인내도 분명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하루를 또 견뎌낸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디선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당신의 모습을 보며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힘을 얻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번째, 우화 정원사와 시든 장미. 마을 외곽에 아름다운 정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정원을 평생에 걸쳐 갖고 온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녀의 자랑은 바로 20년 전에 심은 장미 정원이었어요.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분홍 장미들이 계절마다 화려하게 피어나온 마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유난히 심한 가뭄이 몇 달째 계속되었어요.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태양은 매일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토양은 메마르기만 했고 할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장미들이 하나둘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송이만 시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절반 이상의 장미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잎사귀들은 누렇게 변했고 꽃잎들은 바싹 말라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이제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 기회에 장미 대신 선인장이나 다른 가뭄에 강한 식물로 바꾸시면 어떨까요? 또 다른 이웃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장미는 너무 까다로워요. 물도 많이 필요하고 병충해도 잘 생기잖아요. 요즘 같은 기후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장미들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20년 동안 함께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견디고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이겨냈는데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동안 함께 나눈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더욱 포기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다 한 그루씩 정성스럽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차양을 쳐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저녁에는 영양제를 뿌리에 주었어요. 무릎이 아픈 것도 참고 허리가 아픈 것도 견디며 매일매일 장미들을 돌봤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장미들이 시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웃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라며 혀를 찼습니다. 두 번째 달 가뭄은 계속됐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미들과 함께 했습니다. 시든 잎사귀를 하나하나 따내고 뿌리 주변의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장미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힘내라, 우리 예쁜 장미들아.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마라. 세 번째 달, 드디어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그루의 장미에서 작은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
또 다른 장미에서도 새로운 잎이 나왔습니다. 가을이 되자 장미들은 그 어느 해보다 화려하고 풍성하게 꽃을 피웠어요. 가뭄을 이겨낸 장미들은 더욱 진한 향기를 내뿜었고 꽃잎들은 더욱 두텁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죽어가던 장미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나요?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했을 뿐이에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딘 사랑은 더욱 깊어지는 법이거든요. 이 우화가 주는 위로,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온 것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려움을 함께 견뎌낸 후에 더욱 빛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세월 동안 쌓아온 관계나 가치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위기가 온다고 해서 쉽게 놓아버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태풍을 견뎌낸 후 더 단단해지듯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것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견고한 의미를 갖게 되어요. 지금 당신이 지키려고 애쓰는 그 소중한 것들도 이 시간을 지나면 더욱 확실한 사랑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5번째, 우화 2마리 거북이의 경주. 깊은 숲속 연못가에 할아버지 거북이와 손자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100살이 넘은 나이로 등딱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반면 손자는 이제 막 성년이 된 젊은 거북이로 반짝이는 등딱지만큼이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손자 거북이가 할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경주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연못 저편 느티나무까지요.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구나. 하지만 너무 자신만만하지는 말거라. 손자는 살짝 어깨를 으쓱했어요.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너무 느리시거든요. 저는 수영도 빠르고 걷는 것도 할아버지보다 훨씬 빨라요. 숲속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람쥐가 출발 신호를 맞기로 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경주가 시작되자마자 손자 거북이는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갔습니다. 젊은 다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에 구경꾼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반면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속도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뒤따라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자는 이미 전체 경주 거리의 절반을 넘어서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는 아직도 한참 뒤에서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가 저렇게 뒤에 계시네.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가 있겠어. 손자는 큰 바위 그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등딱지를 비추자 기분 좋은 졸음이 몰려왔어요. 조금만 눈을 붙이자. 어차피 할아버지는 한참 뒤에 계시니까 10분 정도 자도 충분히 1등으로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손자는 그렇게 달콤한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 거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죠.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지. 할아버지는 잠든 손자를 지나쳤습니다. 살짝 웃음이 나왔지만 깨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손자 거북이가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나?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급하게 일어나 결승선 쪽을 바라보니 이미 할아버지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다른 동물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자는 허둥지둥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아버지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후였거든요. 할아버지, 어떻게 저보다 빨리 도착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훨씬 빨랐는데.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얘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 너는 나보다 훨씬 빠르지만 중간에 멈췄잖니. 나는 너보다 느리지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거든. 인생도 마찬가지야. 빠르게 달려도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없어.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 목표에 도달하는 법이지. 손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속도만 믿고 방심했네요. 괜찮다. 이것도 좋은 경험이야. 앞으로는 꾸준함의 힘을 기억하거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성공의 비결이란다. 그날 밤, 손자 거북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매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자신을 단련해 나갔답니다. 이 우화가 주는 위로.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몸도 느려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느려지죠.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갈 때 위축될 필요 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결국 승리의 비결입니다. 거북이 할아버지처럼 오늘도 한 발 한 발 내딛어 보세요. 그 꾸준한 걸음들이 모여 언젠가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6번째 우화 달과 별들의 대화. 깊고 고요한 밤하늘에서 달이 혼자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된 지 며칠째 달은 점점 더 무거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온 세상이 자신의 빛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책임감이 때로는 너무 버거웠거든요. 달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작은 별들이 반짝이며 달에게 다가왔어요. 달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따라 더 슬퍼 보이시는데? 가장 밝은 별이 물었습니다. 달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좋겠다. 서로 가까이 있어서 외롭지 않을 텐데. 나는 늘 혼자야. 이렇게 크고 무겁고 외로워. 별들이 웅성웅성 수군거렸어요. 그들도 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그만 별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는 달님이 부러워요. 나를? 왜? 달님은 혼자서도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잖아요. 저희는 아무리 모여도 달님만큼 밝지 못해요. 사람들도 저희보다 달님을 더 좋아하고요. 다른 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달님이 뜨면 모든 사람들이 달이 참 예쁘다라고 해요. 저희는 그냥 별이 많네 정도로만 말하죠. 그리고 달님은 매일 모습이 달라져서 신기해요. 초승달일 때는 앙증맞고 보름달일 때는 웅장하고 달은 별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나는 가끔 이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 온 세상 사람들이 내 빛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내가 제대로 빛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 그런데 달님, 가장 나이 많은 별이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님께서는 혼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지 않나? 나는 늘 혼자 떠 있잖아. 별들이 일제히 더 밝게 반짝였습니다. 아니에요. 달님을 잘 보세요. 저희를 보세요. 달이 주변을 둘러보니 크고 작은 별들이 자신 주위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며 떠 있었어요. 저희는 작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달님도 저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혼자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다고? 네. 보세요. 달님이 밝게 빛날 때 저희도 더 예쁘게 반짝일 수 있어요. 달님의 빛이 저희를 감싸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있어야 밤하늘이 더 아름답죠. 달님 혼자 계시면 너무 쓸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작은 별 하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달님은 저희의 큰 언니 같은 존재예요. 달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물론이에요. 우리는 모두 밤하늘이라는 큰 가족이에요. 그때 지구에서 한 아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밤하늘이 정말 예뻐요. 달도 밝고 별들도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그렇네. 달과 별들이 함께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 그 소리를 들은 달과 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들었지? 달이 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서 더 아름답다고 하네. 맞아요, 달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내면서도 우리는 하나예요. 그날 밤부터 달은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별들과 함께 밤하늘이라는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각자 다른 크기의 빛을 내지만 그 빛들이 모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하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요. 달은 이제 자신의 책임감도 다르게 느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별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이 우화가 주는 위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큰 책임을 져야 할 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고립감을 느끼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달이 별들과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도 말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마치 달과 별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밤하늘처럼 말이에요.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이 세상의 소중한 빛 중 하나라는 것을요. 7번째 우화 옛 우물과 새 펌프.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펌프가 설치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편리한 펌프만 사용하고 우물은 외면했어요. 우물은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니까 사람들이 편한 걸 선택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무도 찾지 않는 자신을 보며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수십 년간 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는데 우물이 슬퍼하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전이 되어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당황하며
이리저리 헤맸죠. 그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옛날 우물이 있잖아. 사람들이 다시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물 미안해요. 그동안 잊고 있었어요. 우물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항상 여기 있었고 언제든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어. 새로운 것이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오래된 것에는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있단다. 전기가 없어도 기계가 고장 나도 나는 변함없이 여기 있을 거야.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우물과 펌프를 모두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평상시엔 편리한 펌프를 사용하지만 가끔 우물가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어요. 이 우화가 주는 위로, 시대가 변해도 경험과 지혜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주목받을 때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당신 안에 쌓인 지혜와 경험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소중한 자산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나 방식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의 것들이 무가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죠. 당신이 살아온 세월 동안 겪은 경험들, 어려움을 이겨낸 지혜들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 당신의 조언과 경험이 그들에게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물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간이 만들어준 당신만의 특별한 힘이니까요. 8번째, 우화산 정상의 소나무와 계곡의 버들. 높은 산 정상에 사는 소나무가 계곡의 버들나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버들아, 너는 항상 바람에 휘둘리는구나. 나처럼 꿋꿋하게 서 있으면 안 되겠니? 진짜 나무라면 어떤 바람이 와도 굽히지 말아야 해. 소나무는 자신의 곧은 줄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십 년간 산 꼭대기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꼿꼿하게 서 있는 자신이 진정한 강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버들나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소나무 형님, 저는 바람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바람과 춤을 추는 거예요. 유연함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남는 지혜랍니다. 그래서 태풍이 와도 부러지지 않아요. 소나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말로 자신을 위로하는구나. 진짜 강함은 절대 굽히지 않는 것이야. 어느 날 정말 큰 태풍이 왔습니다. 소나무는 끝까지 꿋꿋하게 버티려 했습니다. 나는 절대 굽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결국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뚝 부러지고 말았어요. 반면 버들나무는 바닥에 닿을 정도로 휘어졌지만 태풍이 지나간 후 천천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땅에 쓰러진 소나무가 깨달았습니다. 유연함이 나약함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더 강한 힘이었어. 나는 굽히지 않는 것만이 강함이라고 착각했구나. 이 우화가 주는 위로.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하지만 때로는 유연함이 더 큰 힘입니다. 변화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지혜롭게 적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일 수 있어요. 평생 쌓아온 신념과 원칙도 소중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몸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보는 것도 살아가는 또 다른 지혜입니다. 굽힐 줄 아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오래 견디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9번째, 우화 낡은 책과 새 책. 도서관 한 구석에 낡은 책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해지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했죠. 모서리는 둥그러지고 곳곳에 연필로 그은 밑줄과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옆에 새로운 반짝이는 책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책, 이제 은퇴하시는 게 어떨까요? 보세요.
제 표지는 이렇게 반짝이고 페이지는 하얗고 깨끗해요. 저처럼 새롭고 예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 낡은 모습으로 계실 필요가 있나요? 낡은 책이 자신의 해진 표지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젊은 친구야, 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때와 눈물, 그리고 감동이 스며 있단다. 이 누런 페이지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밤샘 독서가, 이 밑줄들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어. 이 흔적들이 바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야. 새 책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낡은 책을 읽고 싶어 할까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도서관에 들어와 직접 그 낡은 책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50년 전에 처음 읽었던 이 책을 손자에게 읽어주고 싶어서 찾았단다. 이 책은 내 인생을 바꿔준 특별한 책이야. 할아버지는 낡은 책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나갔습니다. 새 책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용과 그 속에 담긴 사랑이라는 것을요. 이 우화가 주는 위로, 외모는 늙어도 당신 안에 담긴 이야기와 경험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세월의 흔적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웃음과 눈물의 기억이, 거친 손에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애쓴 시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반짝일 때도 당신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존재는 드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런 진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10번째 우화. 석양과 새벽. 석양이 새벽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좋겠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희망의 시간이잖아. 사람들이 널 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며 기뻐해. 나는 항상 끝을 의미해서 슬퍼.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 하루가 또 끝나가는구나 하며 아쉬워하거든. 석양은 자신의 붉은 빛깔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왜 늘 마지막을 알리는 역할만 해야 할까? 새벽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석양 누님, 저는 오히려 누님이 부러워요. 저는 서둘러 달려야 하지만 누님은 여유롭게 하늘을 물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누님은 하루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누님을 보며 마음의 안식을 찾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늘 끝을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누님. 누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해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되새기고 힘들었던 일들은 누님의 따뜻한 빛 속에서 위로받죠. 누님이 주는 그 고요함이 있기에 제가 가져올 새로운 시작이 더욱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꼭 필요하고 아름다워요. 그제야 석양은 깨달았습니다. 끝이란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요. 새벽의 상큼함과는 다른 깊이 있는 성숙한 아름다움 말이에요. 이 우화가 주는 위로, 인생의 후반부라고 해서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석양이 새벽과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듯 인생의 황혼기에도 그만의 깊고 풍요로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새벽의 패기와 희망도 좋지만 석양이 주는 여유와 깊이, 포용력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합니다. 당신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특별한 순간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된 지금의 당신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10가지 우화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젊음을 찬양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고 쓸모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죠. 하지만 이 우화들이 보여주듯 진정한 가치는 나이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늙은 나무는 새싹에게 지혜를 주고 바위는 강물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등대지기의 인내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정원사의 사랑은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느린 거북이의 꾸준함이 결국 승리하고 달과 별들은 서로를 빛나게 만듭니다. 우물의 신뢰성, 버들나무의 유연함, 낡은 책의 깊이, 그리고 석양의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보물들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우화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진정한 지혜와 사랑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을 비춰주세요. 분명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등대가 되고 우물이 되고 지혜로운 늙은 나무가 될 테니까요. 느린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